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0일 오후 4시 반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분리하면 꺼내는 카드가 반일 카드입니다. 이른바 친일파 토착외구라고 회치를 해가면서 애국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친일파, 토착외구, 또는 죽창가 이런 걸 부르면서 살벌하게 나오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와 싸우느냐? 살아있는 친일파, 살아있는 토착외구와 싸운다는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싸워서 이겼다는 전과 보고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친일파 몇 사람을 잡았다. 어제는 토착외구 몇 사람을 잡았다. 혁혁한 성과를 거두어가지고 민족 정기를 회복했다. 이렇게 성전보가 날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친일파 토착외구 이야기만 잔뜩 하는데 기껏 꺼내놓는 게 파묘법입니다.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는 애국자들 중에서 일제시대 때 한 행동, 요걸 딱 잡아가지고 묘를 파내자 하는 파묘법입니다. 아니, 파묘법은 죽은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일파 토착외구 운운하는 사람들이 막상 싸우는 상대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죽은 유령과 싸우고 있습니다. 유령과. 그런데 여기에 멀쩡한 언론, 기자들이 넘어가고 국민들도 그게 무슨 정의를 이루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하면은 또 반일카드, 친일파 토착외구 꺼냅니다. 이제 국민들이 식상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식상할 때도.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왜 일제시대도 아닌데 지금 조선 침략 인맥이 만든 일본의 거구대학, 전범대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구대학 국사관에 편입해가지고 2년 동안 공부했느냐. 이렇게 이제 방향이 바뀝니다. 오늘 그 맥락에서 조선일보가 하나 발굴한 기사가 국가보훈처가 최근 독립유공자 검증 작업을 벌려가지고 친일 흠결을 확인한 사람 16명의 서운을 취소하려고 해가지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렸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한 사람이, 그 16명 중에 한 사람이 봉오동 전투 승리의 주역인 최진동 장군인데, 지난 6월 6일 현충식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전쟁 첫 번째 대승리를 거뒀다 하면서 독립운동 영웅으로 최진동 장군을 언급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친일 흠결이 있다 해가지고 그 훈장을 취소하려고 하다가 보훈처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띄운 사람인데 어떻게 친일파로 몰 수 있느냐 해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답니다. 이거 가만 보니까 친일파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이 좋아하는 친일파와 문 대통령이 싫어하는 친일파가 있어가지고 문 대통령이 좋아하는 친일파는 보호받는 모양입니다. 이렇습니다. 일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잘 쓴 글이 하나 나왔어요.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쓴 친일파 장사 아직도 재미 좀 보십니까? 라는 이 글은 친일파 사냥의 허구성을 아주 정확하게 쓴 글입니다. 이런 유의 글로는 어떤 학자의 이 논문보다도 가장 핵심을 정확하게 집었다. 역시 정치부 기자 출신의 주필이 남다른 생생한 맛이 있습니다. 생생한 맛. 요걸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칼럼 제목은, 양상훈 칼럼 제목은 친일파 장사 아직도 재미 좀 보십니까? 조선일보 주필입니다.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친일파를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일본 관광이나 일본 문화, 일본인의 근면, 청결, 정직 등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분은 많이 보이지만 일본 정권의 대한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친북파, 친중파는 심심찮게 보았지만은 친일파만은 볼 수 없었다. 한일 과거사 해석을 달리하는 소수 학자가 친일파라는 비난을 받지만 그들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엔 동조하지 않았다. 침략 전쟁에도 일리가 있다는 아베 같은 사람에게 찬성하는 한국민이 누가 있나? 세계에서 친일파가 이렇게 희귀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제의 침략을 당해 우리 이상의 피해를 본 동남아 국가들에도 친일파는 많다. 그런 점에서 한국처럼 친일 청산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나라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운동권 눈에는 친일파가 많이 보이는 모양이다. 없는 것을 보는 눈을 가졌는지 친일파 타령에 끝이 없다. 이들이 지목하는 친일파는 대부분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다. 송장에게 칼질을 하는 형벌이 있었던 조선시대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송장과의 싸움이 더 자주 벌어진다. 벌써 관뚜껑을 수십 번 열었고 앞으로도 더 열 것이다. 친일파 씨가 마른 나라에서 친일파 공격을 하려니 가전 엉터리 주장을 동원한다. 대부분 거짓이다. 반일 세계 챔피언과 같은 이승만을 친일파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김일성은 친일 청산을 했는데 이승만은 친일파를 등용했다고 한다. 북한의 친일 청산은 선전 9호에 가까웠다. 131명이 실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이 누군지 무슨 재판을 받았는지도 공개돼 있지 않다. 반면 이승만 정부는 친일 청산법을 제정하고 559명을 체포했다. 221명을 기소해 38명을 재판으로 처벌했다. 그들이 누군지 다 공개되어 있다.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켜 수천만 명을 죽였는데 그 전범을 처벌한 뉴이렌베르크 재판에서 기소된 사람은 22명이다. 일본 전범을 처벌한 도쿄 재판에서도 기소된 사람은 25명이다. 이승만 정부 친일 청산의 10분의 1이다. 이승만이 친일파를 기용했다는데 북한에서는 일본 제국대학 출신들, 일본군 출신 기술자들, 일본 기업 출신들이 모두 우대받았다. 심지어 전문직 일본인들도 특별 대우를 받았다. 여기 하나 덧붙인다면은 북한 공군은 일제의 비행사들, 일제 군대의 비행사들이 만든 게 북한 공군입니다. 그러면 북한도 친일파가 만든 공군 아닙니까? 그건 왜 비판을 안 하죠? 또 김일성의 동생이 김영준인데 이자도 친일파입니다. 왜냐? 일본군을 위해서 통역으로 근무를 했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한국의 좌익들은. 이승만 정부 내 일제 관료 출신은 32%인데 4.19 혁명 뒤 장면 정부에서는 그 비율이 60%였다. 장면 정부의 맥을 이은 현재 민주당은 그러면 토착 외구당인가? 독일 폐망 뒤 수도 법무부 간부의 53%가 히틀러 나치당원 출신이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정부를 운영할 수 없었다. 이것이 인간사회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 운동권은 이런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박정희의 한일 국교 협상이 친일이라지만 그때 받은 돈으로 박정희는 1대 29였던 일본과의 GDP 격차를 1대 3으로 좁히는 기적의 기틀을 놓았다. 이것이 그 길이다. 한국에 피해를 준 정도로 치면 중국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일이다. 중국이 우리를 속국으로 여기며 수백 년 해온 갑질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한국의 귀한 것 금과 은 전해들은 모두 저희 것이었다. 김일성을 도와 6.25 남침을 일으켰고 나중엔 군대까지 보내 우리 국민 수십만 명을 살상했다. 중국이 6.25 하나로 우리에게 준 피해만 일제 35년 피해의 몇십 배에 달할 것이다. 그런데 친중파에 대한 공격은 없다. 친일파와 달리 친중파는 명백한 실체가 있다. 친일파는 다 시신으로 바뀌었는데 친중파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친중파다. 그는 중국을 방문해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며 우르르고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비하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꿈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 충성맹세가 다름없다. 중국에서 발생한 전염병이 창궐하는데도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았다. 중국이 우리를 먼저 막는 황당한 일까지 감수했다. 문 대통령은 급기야 한국과 중국이 공동 운명체라고 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는 것이다. 이들은 국익을 위한 친중파라기보다는 이념적인 친중공, 중공은 중국 공산당의 줄임말입니다.
친중공파에 가깝다. 한국에서는 친중공파가 있지도 않은 친일파를 공격한다. 친중공파가 괜히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자신들의 잘못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유령을 불러내 싸운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로 비난하면은 지금 야당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정치에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을 때까지 친일파 장사는 계속될 것이다. 1970년대 원조 친중공파 리영희 등이 이승만이 친일 청산을 막았다. 박정희가 대일 굴욕 협상을 했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 그것이 교육과 의식화로 세습되고 드라마, 영화, 소설로 확산되었다. 아베 같은 혐오 인물이 가끔 나타나 친일파 장사에 도움을 준다. 장사를 위한 영업 기반이 구축된 셈이다. 윤미향 건도 이 영업 기반을 이용한 것이다. 최근 영업 기반이 약간 흔들리지만 운동권은 좀 더 재미를 보겠다고 한다.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것이다. 하여튼 친일파 타령하는 사람들 언젠가는 날을 잡게 될 겁니다. 지금 칼자루 잡았다고 해서 막 휘두르는데 그 휘두르는 대상이 송장, 이미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송장에 칼질하고 있는 가장 비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 정오심을 가지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분별력이 마비돼 버립니다. 그럼 그 길로 계속 갈 수 있느냐? 권력이 있으면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 그러나 권력의 날개가 떨어질 때 추락하게 되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 경우에는 날개는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날개를 쓰지 않죠. 진실과 과학, 법치 이런 게 다 날개입니다. 날개. 근데 진실을 부정하고 법치를 부정하고 하면은 날개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추락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습니다. 진실의 날개가 없으면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